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 5등급 점점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 등급 받으신 거 알고 있으시죠? 예. 이거 대책을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하여튼 그 제가 모두부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자체 적발 현황을 보면은요, 모두 127건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매년 25건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세청이 이 중립성이 요구되고 형평성, 그다음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5등급까지 최저 등급으로 내려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답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따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외 출장 다녀오셨죠? 작년이요? 작년? 제가 작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장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해외에? 한 2년 전쯤 한 번 갔어요. 2년 전에요? 예.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OECD 관련된 회의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안 가셨어요? 예, 간 적이 없습니다. OECD 일로 가셨으면 파리 아니면 브뤼셀을 가셨을 텐데 예. 거기서 스위스 가신 적 없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순실 그 해외 비밀 그 비자금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재용 계좌, 이 스위스 UBS 비밀 계좌와 관련된 보고는 받으신 적 없어요? 지금 정확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 예. 그러면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외 비자금이 5천억이 있는데 이거를 자진 신고했습니까? 너무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좀 글쎄, 개별 말씀드리긴 납세자의 하지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거는요. 좀,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가려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5천억, 그러니까 일단 5천억에 따른 그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 신고를 작년에 제가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 사실이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특정 개별 납세자를 확인하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거 사실인데 5천억을 자진 신고하면 그 자진 신고한 거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봐줍니까? 국세청이 작년에 이런 무슨 규정을 만들었죠.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따로 국세청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만든 건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제가 한번 그거는 좀 더 네, 그거- 살펴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국세청에서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자체적인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 5천억을 자진 신고하게 해외 비자금을 자진 신고하게 만들고 이거를 지금 봐준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발적 신고 제도를 그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그게 제가 좀 기억이 그런데요. 좀 자료를 보고 그걸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한시 제도를 작년에 운영한 거 맞죠?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는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재벌 회장들 이거 다 해외 비자금 자진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유도했던 것도 맞죠? 하여튼 그 자발적 신고 기간 중에서 일부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거가 고양이 앞에다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만들어 놓고는 재벌하고 이거 갖고 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퍼즐을 맞춰 보면은요, 이게 최순실 사건과 이재용의 해외 비자금, 또 이재용뿐만 아니고요, 여기 또 다른 조희준, 또 보르네오 뭐 위승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박준홍 뭐 많이 등장해요, 이 리스트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것을 다 봐주면서 정권 차원에서 이 국세청 내부에 지금 안 알려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지금 거론하신 그런 사항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또 예. 그러면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예. 이 사안은 별개라고 치고 거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당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진 납세 기간 안에 자진 납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그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명단 몇 사람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있는 건 분명해요. 나머지 몇 사람이 더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리스트가 제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거는 지금 해외에서 자금을 빼돌린 그 리스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진 납세를 유도해서 이것을 정권 차원에서 재벌하고 딜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국세청이 직간접적으로 저는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장 후보님 답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물으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 중에 약간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아니라 그러고, 또 아까 삼성 이재용 부분 질의하면 그거는 뭐 개인 납세 차원이라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 대답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나오셔가지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사안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 입장에서는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업무를 계속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서부터 자유롭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청장 과연 인준에 이분이 적당하냐, 이것도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면 이거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거요, 그 자진 납세 기간이 언제였고, 예, 지금 제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대단히 무서워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국세청을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세무조사를 권력의 의지에 따라서, 권력 의도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세무조사는 조세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포착할 수 있는 많은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것을 포착하고 어떤 것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느냐, 그 선별 작업에서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게재되기 쉽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완전히 탈피해서 새로운 국세청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한다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있는 영원 있는 공무원입니까? 영원이 없는 공무원입니까?
예, 잘 하라는 취지로. 아니요,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저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고 정치인 의도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권력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앞으로 지키실 거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 근소세가 지금 재작년에 면제 비율이 48%, 작년이 46%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낮춰가야 됩니까? 앞으로 낮춰가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조세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서 다 같이 이렇게 개선해 영혼이 나가야 있다면서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영혼이 있으시다면서 이 부분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둬도 좋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비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낮춰야 됩니까? 그냥 둬도 좋습니까? 조세 정책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다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개선해 나가야 아까 영혼이 된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의지로 말씀해 보세요. 이게 높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좋지 않으니까 낮춰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 계세주의 이런 차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계세주의에 따라서 앞으로 이 면세자 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분명히 뭐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을 운영할 예정인 사람이 너무 단언적인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공무원이 영혼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잖아요. 양해해 그래서 주시기 아까 바랍니다.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그 점에 대한 소신도 없으세요?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앞으로 이건 낮춰가야 된다. 예, 그런 그렇게 생각- 소신도 없어요? 예,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재산 신고한 서류는 거짓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국세청의 재산 신고한 서류 공개된 서류니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을 안 했거든요. 예,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좋습니다. 하겠다고 대답했으니까 예.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상환 기준이 155만 원꼴입니다. 월 평균. 높다고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야 될 문제. 대졸 초임이 155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 높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대졸 초임 155만 원 받는데 155만 원 넘으면은 빚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 제도 개선할 생각 있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기준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아직 기준소득을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계좌가 지금 1억 원이 신고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이 1억 원인데 지나치게 높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낮추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좀 낮춰 10억 원 기준을 앞으로 계속 연도별로 낮춰갈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죠? 예, 앞으로 낮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지나치게 높으니까 당연히 낮춰서 우리 부분 훨씬 더 과세 기반 넓혀야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하는데 178조 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 얼마를 충당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연 한 5종 총액으로는요. 예, 29.5 정도. 66조입니다. 예, 그 국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 국세청 담당 부분은 그러니까 국세청 담당 부분이 세입 부분이 66조인데 66조를 5년으로 나누면은 약 13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 1년에 13조 이상씩 이렇게 세입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떤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세청의 연 평균 그 부분은 일단 한 5.9조 원 정도로 한 29.5조 원 정도로 통계는 일단
그럼 그 잠정적으로는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징세는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일단 무조건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돈을 못 맞추면 공약 실현이 안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 같이 국정기획자문회의나 이런 데서 다 공약 같이 실현을 의논하는 위해서 것으로 최대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징세 행정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한테 부담이 가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것은 줄이고 최대한 과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 청렴도에서 4등급, 5등급 점점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 등급 받으신 거 알고 있으시죠? 예. 이거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하여튼 제가 모두부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으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 최근 5개년 동안의 그 자체 적발 현황을 보면은요, 모두 127건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매년 25건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세청이 이 중립성이 요구되고 형평성, 그다음에 투명성이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5등급까지 최저 등급으로 내려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 그냥 하시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따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외 출장 다녀오셨죠? 작년이요? 제가 작년에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장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해외에? 한 2년 전쯤 한 번 갔어요. 2년 전에요. 예.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OECD 관련된 회의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안 가셨어요? 예, 간 적이 없습니다. OECD 일로 가셨으면은 파리 아니면 브뤼셀을 가셨을 텐데 예. 거기서 스위스 가신 적 없어요? 예, 저는 없습니다. 확실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오늘 오전에도 에 따른 그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 신고를 작년에 제가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 사실이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특정 개별 납세자를 확인하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일단 고개 끄덕끄덕 하신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이거 사실인데 5천억을 자진 신고하면 그 자진 신고한 거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봐줍니까? 국세청이 작년에 이런 무슨 규정을 만들었죠.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따로 국세청에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만든 건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제가 한번 그거는 좀 더 네, 그거 살펴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순실 그 해외 비밀 그 비자금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순실뿐만 아니라 이재용 계좌 이 스위스 UBS 비밀 계좌와 관련된 보고는 받으신 적 없어요? 지금 정확한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다. 예. 그러면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외 비자금이 5천억이 있는데 이거를 자진 신고했습니까? 너무 특정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제가 좀 글쎄 이제 개별 말씀드리긴 납세자의 하지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거는요. 좀, 그렇죠? 예.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가려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5천억 그러니까 일단 5천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국세청에서 자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자체적인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 5천억을 자진신고하게 해외 비자금을 자진신고하게 만들고 이거를 지금 봐준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발적 신고 제도를 그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그게 제가 좀 기억이 그런데요. 좀 자료를 보고 그걸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한시 제도를 작년에 운영한 거 맞죠?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는지 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그때의 재벌 회장들 이거 다 해외 비자금 자진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유도했던 것도 맞죠?